여기 유럽의 심장,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공존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곳의 개들은 짖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은 왜 평화로울까요? 8,500km를 날아온 우리의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려문화 선진국 독일의 설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사람들을 더 반려동물 포용적으로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흔히 독일이라고 하면 엄격한 규칙과 법을 떠올리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놀랍게도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포용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웠거나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일수록 동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동물을 접해본 경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 두 집단의 생각의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보다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개를 키우든 안 키우든 법이나 제도에 대한 생각은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독일 사회에서 법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실제 공존을 만들고 있는 건 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서구권 국가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시야를 넓혀 다른 영어권 국가들도 살펴봤습니다. 이곳 역시 독일처럼 법보다는 개인의 인식이 중요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론적인 교육보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동물과 어울려 본 실전 경험이 포용성을 만드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독일이 배움을 통해 포용성을 기른다면 영어권은 일상 속 만남의 경험이 공존의 비결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한국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독일과 영어권 응답자들은 반려동물 공존의 핵심으로 교육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과 제도가 이미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공존이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과 제도가 공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갈등이 잦은 현실 속에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독일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공존이 문화로 자리 잡은 사회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그 출발 단계에 있어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차이가 아니라 발전 단계의 차이이며 제도를 기반으로 교육과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맞을까요? 저희는 확인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티어하임 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University student in South Korea and our major is international marketing. 놀랍게도 소장님의 답변은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Important because legislation, well, this is something given from above, but if the people don't believe in it or think it's just a burden and not something which has to be done, this it will not help very much. So I think more important is the culture, a culture of animal friendliness. This I think will help the most. 독일의 성숙한 반려문화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아온 교육과 문화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갈등을 해결할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So the person is the master and the animal is the slave and has to be there for the people. It should be a partner situation. 인터뷰 마지막에 소장님이 남긴 말이 긴 여운을 줍니다. 우리가 제도를 넘어 교육과 경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의 성장을 곁에서 가장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랑 9월부터 교과, 비교과 과정으로 외행성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해외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9월에 잘 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역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실제 같이 이렇게 느끼고 체감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교과 과정만으로 다 습득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해외에 나와서 이 비교과를 통해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몸소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이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 또 우리보다 더 이 과목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과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수로서의 어떤 뿌듯함,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드는 것이 또 저희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건강하게 독일에서의 어떤 생활을 잘 해주신 어떤 우리 팀원들께 또 고맙다는 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답답함이 이곳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공조는 막연한 감성이 아니라 서로의 몫을 다하는 합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답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우리의 도시도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기를 꿈꾸며.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노팀이었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